인천문화재단의 시민문화부의 태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도 줌을 많이 활용하는데 오늘 아직 한 34분 정도 계시는데 이 정도 규모 저희도 많이 진행을 해보지 않아서 좀 약간 버벅대고 좀 진행이 미숙한 점 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생활문화센터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라운지 테이블, 코로나 시대의 생활문화, 지난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나오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 이제 스며든 여파를 남겼는데요. 이제 남겼는데요 보다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많은 여파를 남기고 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경제는 물론 이거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예술가들은 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술의 본질에 대한 이제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 문화예술 분야가 아닌 저희 일반 시민들과 밀착한 생활문화 분야는 과연 어떨까라는 무릎에 그러한 방법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보통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시민분들께 이렇게 하다라는 식보다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나 활동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제도와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중요하고 일단 1부 강연 마치고 2부 세션에서 많은 분들이 주시는 의견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행사는 저희 인천문화재단하고 부평구문화재단, 그리고 서구문화재단, 연수구문화재단, 그리고 미추홀 학산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인천생활문화예술협회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1부 강연과 2부 라운드 테이블로 구성이 되고요. 먼저 2부 행사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면 코로나19 단절된 관계와 활동들이라는 주제, 그리고 코로나19 활동 어떻게 지속해야 하나라는 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책에 대한 3가지 논의 방이 운영이 됩니다. 일단 세션 1부 강연만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2부까지 2개 모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혹시 1부 강연 들으신 후에 나도 신청은 안 하셨지만 나도 생활문화에 대해서 할 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2부 행사까지 참여 가능하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학입니다. 저는 에듀웨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의 별명은 새색시입니다. 새색시라고 한 그 이유는 어릴 때 부끄러움이 많고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어서 아버지가 지어준 별명 이름하여 새색시입니다. 와, 됐습니다. 딱 봤더니 가장 아주 그냥 밝은 동안 계셔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마수영 선생님이고요. 여혜인 선생님. 참고로 제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그대로 갑니다. 자, 마수영 선생님, 여혜인 선생님, 제가 화면 공유를 할 테니까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마수영 선생님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담당을 하고 있는 마수영이라고 합니다. 제 별명은 제 이름이 마수영이다 보니까 성이 특이해서 마수마수라고 많이 불리였고요. 일단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혜인 선생님, 그 다음 공지영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혜인이라고 하고요. 지금 서구 쪽에서는 해군 연주 동아리 해군 꽃비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클래스 들어서 DJ로 활동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별명은 그냥 제 이름 따가지고 친구들이 혜인사라고 많이 얘기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지영 선생님, 그 다음 김경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센터 운영하고 있는 공영지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이름으로 별명이 지어졌는데 저는 영지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영지버섯이라고 이름을 좀 별명을 많이 지어줬었고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희 선생님, 신송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희입니다. 저는 별다른 소속이 없는데 어디에 생활문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책 읽기랑 글쓰기 관심이 있습니다. 제 별명은
잘 웃고 눈이 이렇게 웃을 때 찌그러져서 각시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송희 선생님, 이승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송희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대학교에 지금 재학 중이고, 생활문화에도 관심이 많아서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어릴 때 별명은 제 이름으로 뭐 송이버섯, 초코송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불려서 네, 그렇게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원 선생님 하시고 그다음에 송병화 선생님, 김경화 선생님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환이고요. 지금 아마추어 극단 산책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상인 연출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별명은 딱히 없었어요. 살아오면서 별명이란 게 없었고 남에게 별칭으로 불렀던 거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병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송병화라고 하고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를 했는데 올해 코로나로 1년 동안 지금 거의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앞 시간만 강의 들으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궁금증이 생겨서 생활문화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저한테는 낯설고 처음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라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별명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화 선생님 하시고 허태련 선생님, 이의록 선생님 하겠습니다. 김경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저는 사진 집단인이라는 사진을 모태로 한 생활 동아리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또 인천에 아직 정식으로 등록은 안 했지만 생활 문화 동아리와 비슷하게 지금 형태를 갖추고 있는 팀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기도 합니다. 또 현직에서 그 사진작가라든지 여행작가 활동도 하고 있는 프로기도 하고요. 별명은 어릴 때는 특별히 없었고요. 이제 대학 이후부터 친구들이 이제 이것저것 잘한다고 팔방미인, 뭐 똘똘이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태련 선생님, 이의록 선생님, 허태련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련이라고 합니다. 미추홀구에 있고요. 저는 별명은 싹쓸이 여왕, 남는 거 다 잘 먹는다고 해서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의록 선생님 하시고 허명 선생님 할게요. 그다음 고지혜 선생님입니다. 이의록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추홀 학산생활문화센터에서 있는 이의록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좀 웃기게 꼬록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명희 선생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생활예술협회에서 일하고 있고요. 허명희라고 합니다. 협회는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들이 다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뭔가 답답한 지점이 많은데 이게 같이 모여있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불만만 많은 게 동아리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잖아요. 근데 20년 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거를 우리가 스스로 머리를 모아서 풀어나갈 건 풀어나가고 도울 건 돕자 해서 2019년도 말에 지금 44개의 동아리가 뜻을 같이 해서 모였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아리를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많이는 못했고, 꼼꼼할 것 같다는 인상이 있긴 하지만 은근히 허당이라 별명은 허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초 넘었어요. 아, 네. 고지혜 선생님, 그다음 하운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최강 미녀들의 캘리그라피에서 임금을 맡고 있는 고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어릴 때 별명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괜찮을까요? 네. 저 하도 지랄 맞아가지고 고지랄이었습니다. 부끄러운데. 고지혜 선생님,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커피 한 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어서 정유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추홀
학생문화원 생활문화센터에서 생활문화 쪽 담당하고 있는 박예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은 딱히 없고 그냥 뭐 이름 따라서 저도 빌라는 뭐 이렇게 빌렸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까지가 제 역할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허명희 선생님, 그다음에 이여룩 선생님의 주체적 지도력 하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주제는요. 코로나19 생활문화 활동 어떻게 지속해야 하나? 요게 주제인데요. 자, 우리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전부 다 볼펜 하나 잡으세요. 볼펜을 잡으시고 그래. 생활문화 활동을 어떻게 지속해야 되지? 지속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대한 본인의 아이디어, 생각을 한 30초 동안만 키워드 중심으로 메모 좀 해 주시겠습니까? 메모하시고 메모 내용을 가지고 말문이 터지면 그 얘기 가지고 얘기를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는 누가 하냐? 발표는 허명희 선생님 아니면 이의록 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두 분 가위바위보 하세요. 자, 손 내시고요. 자, 가위바위보! 그래서 이의록 선생님이 발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진행은 허명희 선생님이 진행이고요. 발표는 이의록 선생님이 잘 메모하시고 뭐 이런 얘기 나왔다 발표해 주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15초 남았고요. 어떻게 지속하지? 자, 허명희 선생님. 네. 자, 이제 진행 부탁드립니다. 허명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올해 지나오면서 올해 지나오면서 동아리들이 모였다가 또 못 모였다가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행하는 동안 아까 설문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모임의 해체를 하거나 아니면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더 불안한 마음이 지속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러다가 동아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이 엄청 많았는데 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운을 띄는 의미에서 실제로 동아리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 이렇게 해결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운을 띄우면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해도 될까요? 네네. 저는 어쨌든 기관에서 일을 하지만 그거와 별도로 제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네.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임, 그러니까 모임이라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독서 모임을 평소에는 만나서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어떤 분이 카톡으로 독서 모임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 10명 이내 이렇게 모여서 매주 요일을 정해놓고 독서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프라인에서 모였던 거랑 뭐 비교를 한다면 뭐 좀 그렇지만 아주 색다른 걸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이 만나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뭔가 누군가한테 배워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책이라는 매개체를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공간에서 읽고 매주 한 2-3시간 정도 저녁에 같이 그 챕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유롭게 또 누군가는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엄마 입장에서 누군가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동아리의 어떤 꼭 새로운 뭐 표상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뭐 동아리의 어떤 정의가 만나야 되고 뭐 3인 이상이고 이런 툴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이렇게 만나니까 또 보이지 않게 교감이 되네. 이게 책이라는 매개 속에 있는 글귀를 따라서 교감하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 그러면 이제 계속할 것인가, 이게 코로나 시국인데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그만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좀 논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있는 사람이 이거를 잡고 있는데 인천인 저희가 참여를 해서 전혀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제약이나 어떤 언어의 제약이나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마음을 나누고 싶으면 뭐 택배를 보내준다든지 그리고 그 책에 나눈 교감을 만약에 참여를 못했으면 그 다음 날 글을 남겨놓으면 또 그 다음에 누군가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고 그래서 저는 좀 코로나 시국이지만 공간이라는 저희가 이제 이 공간 안에서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 동아리들을 오지 못하게 하면서 느꼈던 이런 마음과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쩜 변화하는 시기에 생활 동아리들이 고민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활동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시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요. 근데 그거 역시도 그 만나지를 않고 이걸로 소통하고 가능하면 산책하거나 이렇게 외부 활동으로 아주 간헐적으로 만나서 했지만 그 내가 있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작업들로 이렇게 기획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획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하고 참여를 했는데 동아리에 좀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동아리라고 하면 기타를 배우거나 뭐 악기를 배우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만 너무 제한됐던 것 같아서 제가 올해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그 동아리로 참여하면서 변화하는 시기에 조금 우리들의 생각이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각 동아리들도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저는 이제 뭘 배우러 다니는 동아리는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쩜 코로나 시국이라는 이런 만나지 못하는 것에 이게 대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면 좀 그 자기들의 그 분야에서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지난번에 워크숍을 했는데 동아리들이 활동을 거의 다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모니카 동아리 같은 경우에 한 명씩 그 줌으로도 만날 수 있는데 연세가 있어서 도전을 못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만입니다. 네. 네. 예, 그 공간 만나지 못하는 생활 문화를 저희가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만나면 반드시 공간이 필요한 거가 우리한테 필수적이었는데 이제 긴 한 해를 보내면서 이일옥 실장님이 이제 공간이나 꼭 만나야 되는 거 없이도 다른 방면으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네,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도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한 두 분 정도만 다른 고민이 있으셨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신 경험이 있는 거 얘기 들어볼까요? 저희는 캘리그라피 동아리인데요. 네. 캘리그라피 동아리에서는 일단은 펼쳐놓기를 시작한다면 굉장히 1인당 차지하는 공간이 되게 많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먹이라든지 붓이라든지 화선지를 딱 펼쳐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저희는 진짜 공간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먹을 쏟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거의 집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대면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국이 저희한테 준 가장 큰 변화가 일단은 만나지를 못하니까 네. 저희는 이벤트를 했어요. 단톡방에서 네.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만약에 저희 캘리그라피라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맞는 글을 써서 하나씩 올린다든지 그리고 거기서 가장 먼저 올린 사람들한테는 또 이벤트성이 있는 선물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유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아까 생활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시간, 공간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순서대로 하자면 네. 사람은 무조건 대면을 해야 되는데 네. 대면이 없으니까 그걸 이벤트성이라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들어온 이유가 어떻게 하면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를 들으려고 왔거든요. 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그렇게 했다는 거 알려드리고 네.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운을 띄기 위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아마 1번 방에서 사례 위주로 얘기하는 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이따가 저희가 좀 정리된 걸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제가 고민했던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코로나 이전에는 인원이 많은 동아리, 말하자면 거대 동아리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 동아리였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오래되고 인원 많고 실력 있고 빵빵하고 그야말로.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되면서 이 인원이 많다는 것 자체가 엄청 또 큰 제약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어떤 때는 10명, 어떤 땐 5명 이렇게 인원 제한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 동아리에 대한 참 의미나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일상도 잘 챙겨가면서 그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뭐 정체성이든 뭐 불안감이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가면서 또 할 수 있는 게 동아리의 역할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3명, 5명, 10명 미만의 동아리들로 이거가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조금 소규모로 나누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동아리들이 관에 속해 있는 모임 공간에 말하자면 거기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 동네방네 아지트 사업이라든가 재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오아시스 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도 있는데 오히려 그 지역 안에서 작게 문화공간으로 계속 열어놓으려고 하는 이런 공간들과 함께 연결을 해서 작은 모임들이 그 안에서 로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연결해주고 만들어주고 자리 잡게 하는 거가 오히려 그 생활문화 동아리의 의미도 찾으면서 앞으로의 시기에 맞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저는 조금씩 이제 들더라고요.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력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생활문화 동아리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모임 형태가 장르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모임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뭐 줌으로 카톡으로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는가 하면 전혀 불가능한 동아리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줌이 뭔지 하나부터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어르신 동아리는 더더욱 그렇고 합창, 오케스트라, 뭐 연극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파트별로 해서 만들어지는 데는 더더욱이나 어렵다. 저는 그 생활문화라고 통칭했었던 그 생활문화 동아리라고 했었던 것들에 대한 장르가 조금 더 아주 세분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져서 그 동아리들마다 원하는 것이 무언지 조금 더 세밀하게 해봐야 된다. 아까 먹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모르거든요. 그 동아리 그런 장르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고 어떻게 해주면 누구랑 연결해 주면은 더 이게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제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네. 이런 얘기 혹시 들으면서 또 이렇게 드셨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앞에 말씀하신 분들 다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렇게 책 읽는 모임을 하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 보니 이제 그 회원들이 이렇게 이탈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는 네,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 읽기다 보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읽는 책을 읽고 이렇게 뭐 챌린지 형식으로 내가 이 책 읽었다. 그 다음 사람 어떠냐 이렇게 넘겨주는 식의 그런 활동도 해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 비대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제대로 이렇게 활용을 못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회원들을 붙잡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회원 간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저한테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안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회원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콘텐츠를 계속 밀고 나가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움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막 고민 중이긴 해요. 40몇 개의 동아리가 모여 있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모임을 못하고 있던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생활문화 동아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온다는 거가 엄청 생활에 큰 활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어떤 매개를 가지고 동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안전하게 만나게 해줄 거냐라는 고민이 저는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우리 마수영 선생님 손 드셨는데. 네, 저희도 일단 이번에 축제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못하게 될 이제 이 상황에 놓여서 굉장히 네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동호회원들 대표자분들 만나서 정말 이 축제라든지 이 동호회원들의 이 지속적인 활동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걸 저희가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이번 연도에는 사실 뭐 다른 기관도 다 그렇게 했겠지만 영상화로 진행을 하는 걸로 네네.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이후로 저희가 느꼈던 거는 정말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분들이 활동을 정말 하고 싶어 하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12월 달에 이번 주에 저희가 동호회 분들의 온라인 소통 방법이라는 그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분들이랑 이런 이제 줌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가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같이 배워보고, 그 배워본 것들 영상을 보고 정말 우리 동호회들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이용해보는 그런 것까지 진행을 해보고, 내후년에는 이것들을 정말 활용해서 저희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고민이 되는 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정말 이번 연도엔 이렇게 진행했지만 정말 내후년 그 이후에는 이거를 정말 좀 발전시켜서 어떻게 또 다른 활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는 계속 고민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온라인 박람회를 요번에 해서 20개의 동아리를 그 모임 공간을 방문을 해서 그거를 촬영을 했거든요, 영상으로. 근데 이게 동아리들이 자랑하고 싶은 게 대부분 저희는 너무 강사님이 친절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인간적이에요. 사랑이 넘쳐요. 이런 건데 이걸 영상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아리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를. 근데 아무리 실력을 좋다고 해도 이게 검색해서 찾아볼 만큼의 그 실력이나 이런 걸 우리가 담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마수영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생활 문화에 대한 거를 영상으로 담기 위한 재미있는 컨텐츠, 이 동아리들이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일선에 계신 분들이 연구를 해주시고 그런 거를 퍼뜨려 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동아리를 소개하기로는 재미는 없더라고요. 예, 영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우리 가운데 이승환 선생님 엄청 인상쓰 와, 걱정이 많으신 표정으로 계셔가지고 한 말씀 듣고 싶네요. 아니, 저도 뭐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어떤 방안을 제시한다거나 어떤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저도 그런 어떤 방안이 있을까를 듣고자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극을 하는데 연극이란 자체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대면 방식이 아닌 언택트 방식으로는 이게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 저희가 11월 달에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조차도 관객을 동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네. 저희 소인원들만 모여서 어떻게 그냥 공연을 했어요. 네. 그런 것을 영상 작업까지 했는데 영상 작업이라는 거는 솔직히 그 당시에 공연으로 쏟았던 열정이나 아니면 그동안 가져왔던 노력들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영상이라는 필터가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공연을 했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지만은 거기 위에 이상에 얻어야 될 것들은 전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 작업이 그렇게 또 기록으로 남길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연극으로서 다시 살펴보거나 아니면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은 좀 안 된다고 보여지고, 저희도 모임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도 이제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한번 모여볼까라는 이제 공리를 좀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연기를 하고 보여주고 소통해야 되는 부분은 이건 다이렉트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어려움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문제가 좀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리고 저는 동아리라고 하는 자체가 그냥 어느 하나의 뭐 아까 독서 모임 같은 것도 말씀하셨고 어떤 분들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앞에 본질적으로 있는 게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무언가를 나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본질인 거고, 그리고 나서 차후로 이제 어떤 목적을 달성하자라는 게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인간에 대한 어떤 교류 아니면 소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언택트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장 좀 큰 걱정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들에 대한 걱정이나 문제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좀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뭐가 찾아지지 않을까 해서 들어온 것이라 계속 듣고만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아요. 하여튼 뭐 저 말은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모였을 때 10명, 20명이서 모여서 한 번에 했었던 것들이 그렇게 모이질 못하는데 계속 모임을 지속하려면 나누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나누어서 활동을 할 때 그 강사한 사람이 했었던 역량이 다 그것도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활문화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지원이 더 강해져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세부적으로 그것들을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남을 때 했었던 거를 일주일을 나눠가지고 그 활동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배움을 줄 수 있는 강사에 대한 지원도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을 더 많이 투여하게 될 테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연극 쪽은 잘 모르지만 연극도 계속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집단화를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인극, 2인극, 뭐 낭독극 이런 식으로 약간은 지금 이 시대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일단은. 왜냐면 모든 거를 멈추면 이거를 그동안 해왔었던 예술적인 축적된 게 그나마도 또 이렇게 다 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너무 속상한 일이다. 그래서 아까 이희록 실장님도 방식의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한 거에 조금은 이렇게 밀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방안을 자꾸 고민하는 것처럼 연극도 그런 고민이 힘드시겠지만 있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 전 합창단 같은 경우도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합창단 보통 20명, 30명 넣었는데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뭐 테너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줌으로 하냐는 거죠. 이거는 너무 어렵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모였었던 이런 거를 다 그냥 포기. 만약에 줌으로 모여서 하자 그러면 아마 다 그만두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딱 저희가 장르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승환 선생님, 저희 생활문화센터는 아니지만 문화원에서 연극 동아리를 한 7개 정도? 그러니까 올해 7개 정도를 해서 지난주에 축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길게 하긴 했지만 조금 사례가 비슷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이는 게 너무 어려워져서 다 분업화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본 연습은 줌으로 하고 그러니까 몸으로 해야 되는 연습은 2-3명만 모여서 뭐 카페에서도 하고 어떤 뭐 사적 공간에 가서도 하고 집에 가서도 하고 뭐 마루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그 자체를 좀 즐기면서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한 번은 줌, 그 다음엔 2명씩 모이는 거. 그러니까 아까 허명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를 지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누가 지원을 해야 될지는 뭐 정확히는 없지만 동아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고민이 좀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5번 모일 거를 10번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1인씩도 못 만났었어요. 1인도 만나고, 그리고 그 대사를 풀어가는 거나 이런 방식을 그 일상 대화로 거의 다 바꿨어요. 조금 쉽게. 그러니까 내가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쓰는 언어로 하니까 그렇게 연극 연습을 많이 하지 않고 무대에 오를 수 있게. 그건데 무대에 오르는 거를 그 팀만 해서 저희도 영상으로 송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동아리는 아까 허명희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모든 대표님들도 그렇고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대안은 없지만 그래도 이 시대를 어쨌든 견뎌야 되고 함께 한다면 그러니까 소분화시켜서 예를 들면 뭐 캐릭터 연구를 좀 더 해본다든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줌으로 같이 그 서로 이렇게 낭독을 서로 다 해본다든지 어떤 이런 대안들을 그 안에서 이렇게 분절시켜서 이렇게 좀 강사가 다니면서 지도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저희도 알아보면서 이번에 느낀 건데 그 동아리 안에 있는 강사들 있잖아요. 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동아리들은 솔직히 말하면 활동을 하다가 안 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일상으로. 근데 강사들은 꼭 돈을 떠나서 어떤 자기 존재나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한 것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단절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들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정말 소분화시켜서 집중해서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동아리를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정말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아마 그래도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됐던 거지 만약에 동아리들이 스스로 했다면 저희도 아마 거의 다 깨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원 제한을 50으로 내렸어요. 10명에서 5명, 5명에서 3명, 3명인 팀은 2명 이런 식으로 2인극도 하고 3인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좀 오히려 더 캐릭터나 그 주제에 더 심도 있게 갈 수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좀 경험했던 사례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네. 그 저희 아까 설문할 때요. 그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죠? 네, 생각나시죠? 근데 네. 특히 올해 생활문화센터에서 활동을 하시던 동아리들이 아마 전면적으로 모임을 못 하신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민간에서 하셨다든지 아니면 생활문화센터에서 모였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좀 적으신 분들은 아름아름 다 어디로 가서 하셨어요. 맞아요. 아시죠? 뭐 아파트 안에 있는 유치원에 있는 어디 무슨 학교 안에 있는 이런 데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간의 문제가 해결이 나는 게 급선무이긴 한데 공간이 가장 먼저 문을 닫게 됐을 때 동아리들이 또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활문화센터에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선생님도 계시고 마침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혹시 생활문화센터 차원에서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대한 대비나 어떤 논의는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동아리는 적은 인원으로 다 내렸고요. 그 소극 공연장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연장을 어떻게 그러니까 공연장이 쉬는 날 있잖아요. 그래서 원데이 그러니까 원 동아리 원데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동아리에게 하루 정도를 여는 거를 그 별도의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간을 조금 좀 새롭게 지원을 해볼까 이제 이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공연형 동아리다 보니까 저희는 공간 자체가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만났는데 그분들이 자기 프로필을 찍거나 동아리들이 워크숍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그 무대라는 걸 통해서 자기들의 활동을 좀 이렇게 시연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게 좀 오픈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요구한 바도 있고 저희도 조금 소극장이 쉬는 날 그러니까 전문가에게만 열린 게 아니라 전문가들은 재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금이 나와서 촬영을 하거나 뭐 비대면으로 뭔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활 동아리들은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러면 그들의 즐거움이나 만나는 것들을 좀
열어주는 것만큼은 어떻게 할지 지금 저희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내년에 계속 대안을 세우라는데 솔직히 말하면 인원 제약이 들어오고 공간을 운영이 중단이 되면 저희한테는 방안이 아예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하는 거는 가장 소수 아니면 그냥 한 팀에게 하루를 온전히 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지금 현재 고민된 상태입니다. 서구는 어떠세요? 서구는 어떠세요? 서구 생활문화센터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생활문화센터가 올해 10월 26일에 처음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오픈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려서 일단은 너무 일단 안타까운 상황이고 거기에서 일단 사실은 저희는 이제 올해 이거를 조성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오히려 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오늘 얘기를 지금까지 쭉 들으면서도 결국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대안은 온라인이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 이 공간에서 저희는 어쨌든 모이는 거를 권장할 수가 없으니 이거를 조성을 해서 오픈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단계가 하향되면서 오픈을 하고 다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내년에도 사실 저희도 딱히 어떠한 방안을 딱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마련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 저희도 오늘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함으로써 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진짜 동아리 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실질적인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좀 자리를 왔고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어떠한 문화예술의 가치는 결국에는 만남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면서 온라인 말고 사실은 또 다른 대안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처음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것밖에 생각을 못 해내는 것 같고 이 온라인조차도 다들 처음이라 적응하는데 어색함과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어떤 좀 특별한 대안을 좀 마련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서 어떠한 좀 새로운 좀 개척을 해나가야 할 부분도 좀 논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 공간 시간 더 연장할 수 없나요? 잠깐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이 40초 후에 자동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장. 연장이 저 방이 옆 방도 함께 있었어. 옆 방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열띤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가 제일 잘했어요. 와. 저희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좀 남기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네. 요 얘기를 본 메인 장소에 가서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남겨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자, 한 네. 10초 남았으니까 한번 크게 한번 웃고 나가도록 할까요? 네. 자, 준비됐나요? 하나, 네. 둘, 셋. 감사합니다.